한 10년이 채 안 남았어요. 백만장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기 힘들 거다.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만큼 국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드릴 13F 보고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쳐나가고 거래도 안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국에서 13F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 어떤 내용이 좀 담겼는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난 2분기 때 어떻게 좀 변화시켰는지를 좀 볼 거고요.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바이낸스 창업자죠. 자오창펑이 그 X 구 트위터죠. 이런 걸 남겼는데, 백만장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기 힘들 거다. 이런 이제 트윗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넘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좀 걸리겠죠? 미국에 있는 100만 장자의 숫자가 UBS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6년도 리포트에 보면 236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많네요. 물론 인구수도 많지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가? 과거보다 되게 많죠. 근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리포트 자료니까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백만장자들의 수가 5,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예요? 비트코인 개수는 끝까지 비트코인 다 해서 나오면 2,100만 개고요. 지금은 95% 정도가 발행이 됐죠. 채굴을 통해서. 그래서 2천만 개가 좀 넘습니다. 99% 채굴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2035년경 됩니다. 한 10년이 채 안 남았어요. 2035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99% 채굴이 되고 나머지 1%가 거의 2140년까지 한 100년에 걸쳐서 쭉 조금씩 채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희소하다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간에 95% 채굴된 게 2천만 개 좀 넘고, 현재 미국의 백만장자가 2,300만 명이고, 백만장자 수보다 비트코인 개수가 적죠. 그래서 백만장자가 한 명당 한 개를 가지려고 해도 부족하다. 근데 밑에 여기 이제 표 보면 거래소에 이제 있는 개수, 그러니까 2천만 개 중에서도 그나마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한 200만 개, 267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개인 지갑으로 나와 있다. 거래소에서 리테일들이,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희소하다. 아마 자오창펑은 비트코인은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져서 백만장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부터 흔들리고 반도체 주가 흔들리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 이자가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미국 국채 이자가 왜 급등하나요? 이유로 하자면 A4용지 한 장만큼 쭉 나열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만큼 국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 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 이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자산의 가치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압도적으로 희소한 자산의 그 가치가 많이 반영되겠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되게 중요하고 계속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오창펑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희소하다는 건 좀 알고 있었고, 전 세계 부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수로 또 비교를 해보니까 백만장자가 하나도 갖기 힘든 그런 자산이 되어 가는구나.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 50% 떨어진 지금 이 제 말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6개월, 1년, 특히 3개월 단기적으로 볼 자산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소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시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시기열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 성장률을 보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50%가 아니라 70% 하락했던 적도 많고 80% 하락했던 적도 많았잖아요. 그런 관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CPI도 둔화가 됐죠. 둔화가 돼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또 동결할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고용도 둔화가 됐죠. 예상 밖에 이제 감소수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금리를 인상이 아닌 동결로 가게 하는 좀 그런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죠. 금리가 인상보다는 동결보다 인하일 때 우리 위험 자산들의 전망들은 가격은 올라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최근에 여러 가지 확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원래 올라져야 되는데.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을 이 하나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고 있지만, 뭐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고 분명 호재 같은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보면 많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현물 거래량,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거의 최저치, 그리고 우리가 요새 그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뭐 전문가들이 많아요. 유튜버들도 많고. 그래서 바닥이라는 시그널은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직 반등을 한다라는 시그널까지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게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이 바닥은 바닥인데 바닥으로 얼마나 길게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바닥에 근접했더라도 과거의 여러 사이클들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한동안 갔습니다. 이게 바로 반등하지 않아요. 바로 반등할 것 같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고 막 그렇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드릴 이제 13F 보고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쳐나가고 거래도 안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13회 보고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미국 기관 투자자가요, 분기 말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걸 SEC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는 지금 2분기 말 6월 말 기준에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내용이거든요. 이게 45일쯤 뒤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8월 14일 날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13F 보고서에 기관별로 있는 보유한 주식은 6월 말 기준이다. 그러면 이게 좀 의미 없지 않냐, 45일치는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기관들의 어떤 자산의 변화는 뭐 지금 하나의 뭐 현재 행동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2분기부터 바뀌어오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런 좀 방향성을 좀 가는구나, 이런 것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계속 팔 수 있죠.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아. 계속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ETF, 뭐 주식들이 계속 팔아제끼는 거예요. 근데 또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건, 이제 거의 바닥에 왔고 좀 회복의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사모으겠죠. 그래서 우리가 13F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보유 그 ETF 전체 기관, 신고하는 기관이 한 1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데 전체 숫자가 엄청 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지난 2분기 때 비트코인 순유입, 순유출 보면 빠진 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3분기 좀 돼서, 우리가 7월 좀 돼서 비트코인 ETF가 좀 꾸준히 좀 순유입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전체 안에서 구성들을 보면 어떤 섹터가 좀 늘어났고 어떤 기관이 좀 늘어났고 뺐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 변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 대형 은행들, 웰스파고나 JP모건이나 그 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들, 모건 스탠리나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뭐가 증가했냐? 비트코인 ETF, 주로는 블랙락의 IBIT죠. 이따가 각각 기업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제인 스트리트라고 그 마켓 메이커 중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인 곳이 있죠. 여기가 또 비트코인 옵션 또 파생상품 거래들을 많이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 마켓 메이커들이 증가했다. 이거는 결국 이런 파생상품 시장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또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일부는 거의 뭐 청산 또는 줄였고요. 또 일부는 좀 늘렸는데 줄인 곳이 좀 더 많긴 해요. 근데 좀 늘린 곳 중에서 폴 튜터 존스라고 좀 상징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있죠. 요 펀드가 이번에 다시 늘렸어요. 작년 내내 매도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2분기부터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숫자 한번 보면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대비해요. 1분기에 830만 주에서 1040만 주, 25% 정도 이제 은행주죠. 은행에서 IBIT입니다. 이거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늘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77% 많이 늘렸네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가 1648만 주나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올해 상반기 때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마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고객들의 어떤 그 웰스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그런 고객들한테 이 IBIT 상품, 비트코인 ETF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275%면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1분기 때 다시 은행 플랫폼들이 비트코인 ETF를 좀 증가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고객이 이제 요청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2분기 때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거의 저점, 또 바닥 또는 그 바닥이 언저리가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장에 50% 하락했었을 때니까요. 이런 신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줍는 행동들을 또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폴 튜러 존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왜 또 유명하냐면, 특히 비트코인에서는 2020년도에요. 우리 코로나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양적 완화들을 아마 금융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 헤지펀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시그널을 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질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얘기했었고요. 그때 비트코인이 가장 빠른 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좀 했던, 물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차근차근 시작이 된 거죠. 폴 튜러 존스의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상승장 때는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줄여나가다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게 2분기 때부터 좀 늘려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 규모가 지금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3분기 때도 좀 추적해서 확인해야겠죠. 뭔가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좀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현물이 늘렸고요. 밑에 콜옵션은 거의 85%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콜옵션이 롱 포지션인지 숏 포지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현물을 좀 늘렸다. 그리고 약간 어떤 방향에 강하게 베팅을 하는 이런 콜옵션들을 좀 줄였다라는 걸 보면 시장을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강하게 좀 본다기보다는 뭔가 지금의 약세장에서 차근차근 이 현물 ETF 중심으로 위기 관리를 하면서 모아간다라는 이런 좀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3회 보고서 간단히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크게 약간 방향을 전환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약간 볼 수 있다라는 거, 또 은행 플랫폼부터 좀 보유를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봤고요. 저는 이제 뭐 규모 크진 않지만 이 폴 튜러 존스가 다시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나왔을 때 좀 인상 깊기는 좀 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 촬영하기 오기 전에도 좀 몇몇 이제 고액을 가지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사면 좋냐, 지금부터 한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집하면 좋다라고 안내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셋업해드리고, 그분도 처음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부터 하고 계셨던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내년 정도에 1차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물론 이렇게 50% 하락한 시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